내 손이 떨렸다. 페이스북 스크롤 중에 갑자기 나타난 그 사진. 우리 가족 별장 앞에 매각 완료 팻말이 선명하게 박힌 채 부모님이 웃으며 서 있는 모습. 그 순간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그 별장을 팔아넘긴 돈으로 그들의 인생을 산산조각 낼 테다. 그 별장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서울 근교 그 산자락에 자리한 그곳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아버지는 늘 바빴고 어머니는 사회생활에 빠져 있었지만 주말마다 그 별장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나무 냄새, 호수 바람, 그리고 밤하늘 별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사라졌다. 부모님은 나에게 한마디도 없이 팔아버렸다. 왜? 돈 때문인가? 아니, 그건 핑계다. 그들은 늘 나를 무시했다. 대학 진학 때도, 직장 선택 때도. 너는 아직 어리다는 말로 내 의견을 짓밟았다. 이제 30이 된 내가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분노가 솟구쳤다. 페이스북 사진은 우연히 올라온 것이었다. 어머니의 옛 친구가 태그한 게시물.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별장 매각 축하 파티라는 캡션 아래 부모님이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었다. 나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그 별장. 팔았어. 이제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다고? 그곳은 내 유산이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유일한 재산. 부모님은 그걸 팔아넘겨 해외여행을 다니고 새 아파트를 샀다. 나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복수 계획이 피어올랐다. 법적으로? 아니, 그건 너무 느리다. 감정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방법이 필요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거리나이로 본다. 그들의 눈에 나는 실패자일 뿐, 명문대 나와서도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는 나.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다. 나는 부모님의 은행 계좌를 떠올렸다. 어렸을 때 본 적 있는 통장 번호. 해킹. 불법이지만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는 데 필요하다면? 아니, 아직은 아니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한다. 별장 매각 서류, 그 돈의 행방. 나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다. 그 별장, 누가 샀나요?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봤지만 가족이라고 속여 정보를 얻었다. 구매자는 부모님의 지인, 그리고 대금은 이미 부모님 계좌로 들어갔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페이스북을 뒤지며 부모님의 모든 게시물을 캡처했다. 해외여행 사진, 새 차, 명품 가방. 그 모든 게 내 별장에서 나온 돈으로 산 거다. 분노가 가슴을 찔렀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반대할까 봐. 아니,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다. 동생은 늘 총애받았지만 나는 첫째로서의 책임만 강요받았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나는 익명 계정을 만들어 부모님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 별장, 가족 유산인데 몰래 팔았어요. 돈은 어디 갔나요? 씨앗을 뿌렸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 테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뭐 하는 짓이야? 친구들이 이상한 소리해. 나는 차갑게 웃었다.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뜩였다. 이 도시처럼 내 복수도 빛나며 타오를 거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정말 이게 옳은가? 부모님을 무너뜨리면 나도 무너질 텐데.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었다. 며칠 후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언니, 부모님 힘들어 하시네. 왜 그래? 동생은 늘 중립자였다. 부모님 편이면서도 나를 이해하려 애썼다. 너는 몰라. 그 별장이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은하는 소리쳤다. 동생은 한숨을 쉬었다. 언니, 그 별장 팔린 돈으로 나 유학 보낼 거래. 미안해, 유학. 또 동생만 챙기는 건가?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왔다. 뭐 하러 왔어? 표정이 차가웠다. 돈 돌려줘요. 그건 내 거예요. 어머니는 웃었다. 내 거.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거지. 그 말에 나는 주저앉았다. 정말 그랬나?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떠올렸다. 명확히 가족 유산이라고 했는데. 집으로 돌아와 유언장을 찾았다. 옛 상자 속에 숨겨진 서류. 읽어보니 별장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메모가 있었다. 법적으로는 부모님 거지만 도덕적으로는 우리 거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소송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부족해요. 하지만 압박할 수는 있죠, 압박. 그게 내 무기다. 나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익명 블로그에 가족 배신 이야기를 올렸다. 조회수가 폭발했다. 사람들이 공감했다. 부모가 자식 유산을 착취하다니 댓글들이 쏟아졌다. 부모님은 패닉에 빠졌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그만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나는 대답했다. 진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너가 반대할까 봐. 동생 유학 때문에.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복수가 아니라 대화가 필요했던 걸까?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블로그 포스트가 바이럴이 되면서 부모님의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쇄도했다. 정말이야? 내 부모님이 그런 사람들인가?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한 거다. 그들의 평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가슴이 무거웠다. 밤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야 해라고 말씀하시던 그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다음 날 회사에서 상사가 불렀다. 요즘 소문이 자자하네. 가족 문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개인사예요. 하지만 이미 퍼진 소문 때문에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일부는 동정했지만 일부는 극단적이다라고 수근거렸다. 집으로 돌아와 동생을 만났다. 언니, 부모님 병원에 가셨어. 스트레스 때문에. 동생의 눈이 붉었다. 나는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후회는 사치다. 부모님의 배신이 먼저였다. 별장 매각돈의 행방을 추적했다. 은행 거래 내역을 해킹은 아니지만 지인 통해 알아봤다. 대부분 동생 유학 자금과 부모님의 사치에 쓰였다. 나머지는 투자. 주식에 넣었다가 손실 봤다고. 웃음이 나왔다. 그들의 탐욕이 자멸을 부른 셈이다. 나는 블로그에 추가 포스트를 올렸다. 돈은 어디로 갔을까? 유학. 사치. 이제 밝혀진다. 사진 증거를 첨부했다. 부모님의 명품 쇼핑 영수증 스캔본. 어떻게 얻었냐고. 어머니의 옛 이메일에서. 부모님 집에 갔다. 문이 열리자 아버지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들어와 거실에 앉아 어머니가 차를 내밀었다. 미안해. 첫 마디였다. 나는 놀랐다. 왜 이제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너가 독립해서 잘 사는 줄 알았어.
동생은 아직 약하니까 동생 편해. 늘 그랬다. 나는 강하니까? 그래서 무시해도 돼. 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 유언장, 너한테 줄 부분 있었어. 하지만 우리가 관리하다가 오관리? 착취지. 대화는 격렬해졌다. 너는 늘 반항적이었어. 어머니가 소리쳤다. 반항. 내 의견을 말하는 게 나는 반박했다. 동생이 들어와 중재했다. 그만해요.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우리는 정말 가족인가? 별장을 팔 때 나를 배제한 순간부터 이미 깨졌다. 나는 집을 나서며 말했다. 소송할게요. 법으로 해결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했다. 승소 가능성은 50%. 하지만 가족 분쟁은 피곤해요, 피곤. 이미 지쳤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복수는 내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 밤에 페이스북을 보니 부모님 프로필이 비공개로 바뀌었다. 소문 때문에. 만족감이 들었지만 공허했다. 친구가 연락했다. 너 괜찮아? 너무 과해, 과하다고? 배신당한 내가? 며칠 후 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부모님 이혼 얘기 나와. 왜? 충격이었다. 내 탓인가? 동생은 고개를 저었다. 오래된 문제야. 별장은 그냥 계기.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위태로웠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아버지의 외도 소문, 어머니의 불만. 별장 돈으로 그걸 덮으려 했나? 복수가 의도치 않게 가족을 해체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 블로그에 마지막 포스트를 올렸다. 복수의 끝. 아니, 시작. 조회수가 폭발했다. 사람들이 응원했다. 힘내. 하지만 일부는 비난했다. 가족을 팔아. 양면성. 서울 거리를 걷다. 우연히 옛 별장 사진을 봤다. 추억이 스쳤다. 어린 내가 웃는 사진. 눈물이 흘렀다. 복수가 아니라 화해가 필요할까? 아직 모르겠다. 부모님에게 메시지 보냈다. 만나요. 제대로 얘기해요. 답이 왔다. 알았어. 카페에서 만났다. 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미안하다. 내 목 돌려줄게.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가 잘못했어. 그 순간 분노가 녹아내렸다. 왜 말 안 했어요? 아버지는 고백했다. 너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실수였어. 보호. 웃겼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대화가 길어졌다. 어린 시절 이야기, 오해들. 동생도 합류했다. 우리는 처음으로 솔직해졌다. 사랑해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복수가 끝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아직 상처가 남아있다. 화해의 문이 열린 듯 했지만 현실은 가시밭길이었다. 부모님과의 만남 후 돈 일부를 돌려받기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비밀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투자 실패로 별장 돈 대부분이 날아갔다. 미안해. 남은 건 동생 유학비뿐이야. 그 말에 다시 분노가 치밀었다. 복수가 끝났다고? 아직 멀었다. 집에서 혼자 생각했다. 왜 부모님은 늘 숨겼을까? 문화 탓인가? 한국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건 핑계다. 나는 동생에게 전화했다. 너 유학 갈 거야. 동생은 망설였다. 언니 목도 있으니까 포기할게. 포기. 그게 나를 위한 건가? 아니, 각 대신 나한테 솔직해져. 우리는 밤새 대화했다. 동생의 고백, 부모님 편애가 부담이었다.
언니처럼 강해지고 싶었어. 다음 날 변호사와 다시 만났다. 소송 대신 합의서 작성해요. 합의. 복수의 변형인가? 부모님 집에 가서 서류를 내밀었다. 서명하세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썼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끝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에요. 가족으로서.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여파가 컸다. 블로그가 유명해지면서 미디어에서 연락 왔다. 인터뷰할래요? 가족 배신 스토리 거절했다. 사생활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불렀다. 이 소문 때문에 회사 이미지 타격이야의 해고 위기. 복수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었다. 밤에 울었다. 왜 시작했지? 친구 모임에서 위로받았다. 너 강해. 이겨낼 거야. 하지만 강함 뒤에 숨긴 약함을 누가 알까? 옛 별장으로 드라이브 갔다. 이제 새 주인이 사는 그곳. 문밖에서 서성였다. 추억이 밀려왔다. 할아버지와 산책하던 길, 호수에서 낚시하던 날 눈물이 흘렀다. 복수가 아니라 그리움이었다. 부모님에게서 연락. 함께 식사할까? 가족 모임. 오랜만이었다. 테이블에서 어색한 침묵. 동생이 먼저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버지는 고백했다. 과거 실수 많았어.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너를 사랑해라고. 그 말에 가슴이 녹았다. 하지만 상처는 깊다. 시간이 필요해요. 모임 후 집으로 가며 생각했다. 복수는 독이다. 나 자신을 해친다. 블로그를 삭제했다. 끝났어. 하지만 댓글 잔재가 남아. 사람들이 잊을까? 서울의 야경을 보며 다짐했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산다. 며칠 후 새 직장 제안이 왔다. 내 스토리 영감적이에요. 아이러니. 복수가 기회가 됐다. 부모님과 자주 연락했다. 작은 대화들. 오늘 뭐 먹었어? 사소하지만 치유였다. 동생 유학 보낼 때 공항에서. 언니, 고마워, 포옹했다. 부모님도 웃었다. 가족 사진 찍었다. 별장 없지만 우리는 여전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 빈자리. 복수의 문은 닫혔지만 새로운 문이 열렸다. 새로운 시작이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동생 유학 후 부모님과 나만 남았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탓이야. 병원에서 들은 말 연애 복수가 원인인가? 죄책감이 나를 갉아먹었다. 밤마다 악몽. 별장이 불타는 꿈. 어머니와 산책했다. 미안해, 엄마. 어머니는 손을 잡았다. 우리도 미안해. 너를 무시했어. 솔직한 대화.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가난해서 가족 유산에 집착했다. 이해가 갔다. 하지만 용서는 어렵다. 직장에서 바빴다. 새 프로젝트. 내 경험을 반영해 가족 드라마 콘텐츠. 아이러니. 쓰면서 치유됐다. 내 이야기처럼. 부모님 집에 자주 갔다. 요리하고 TV 봤다. 옛날처럼. 하지만 별장 이야기가 나오면 침묵. 아버지가 말했다. 별장 다시 사자. 놀랐다. 돈 없잖아요. 남은 돈으로 동생 유학비 일부 포기했다. 별장 쇼핑. 비슷한 곳 찾았다. 이게 어때? 함께 웃었다. 구매 과정에서 가까워졌다. 너 의견 존중할게. 그 변화였다. 새 별장 입주 날 가족 모임. 동생 화상 통화. 축하해. 심페인 대신 차. 이제
진짜 가족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복수의 후유증. 소셜미디어에서 가끔 비난. 가족 파괴작 무시했다.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시간 지나 안정됐다. 부모님과 여행. 제주도. 처음으로 제대로 웃음소리. 치유의 여정. 결국 복수는 교훈이었다. 가족은 소통으로 지킨다. 새 별장에서의 첫 주말. 바람이 불고 추억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옛 상처가 가끔 돋았다. 아빠,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아버지는 솔직했다. 두려웠어. 내가 떠날까 봐에 떠난다고? 나는 늘 여기 있었다. 어머니와 요리하며 대화. 너는 강했어. 그래서 의지했지, 강함의 무게. 이제 공유한다. 동생 귀국. 변했네, 가족 재결합. 별장에서 파티. 웃음과 눈물. 내 인생도 변했다. 책 출간 제안. 내 스토리 있었다. 배신과 화해. 출간 후 반응 좋았다. 공감돼요. 복수가 영감이 됐다. 부모님과 산책. 고마워. 살아줘서 그 말에 모든 게 용서됐다. 이제 평화. 하지만 교훈, 소통 없인 가족 무너진다. 책 투어 중 청중 질문. 후회해요. 아니요. 성장했어요. 진심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 모임. 별장에서. 우리는 강해. 아버지의 말. 동생 결혼 소식. 언니, 축하해줄래? 물론. 결혼식 날 모두 모였다. 가족 그 단어가 진짜 됐다. 페이스북에 사진 올렸다. 새 시작 좋아요 쇄도. 복수의 문은 닫혔고 사랑의 문이 열렸다. 삶은 계속된다.